안녕하세요. 수익만세 플러스 조현민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다소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음 주 다가오는 시장, 여러분들의 계좌는 맑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수익만세 플러스 2시간 꽉꽉 채워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 관심주 꼼꼼하게 체크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또 상담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2부에서는 여러분들을 위한 알찬 강의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방법은요. 서울번호 02-786-1360번으로 전화 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전화로 도와드릴게요. 또 문자 상담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1899-5086번입니다. 1899-5086번으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꼼꼼하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우리 적풍 전문가님 그리고 강태공 전문가님 함께하시네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이번 달에 여러분들께 또 좋은 종목들과 또 현재 시장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을 또 전달드리려고 나온 적풍 전문가입니다.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분위기도 좀 다시 침체되고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잘 이겨내고 있는 나라고, 또 한국은 마스크라든지 기타 그런 장비들이 좀 풍부한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만 잘 하면은 저는 금방 지나갈 거라고 보고,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하락장보다는 상승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저는 거래도 들어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 방송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까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또다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와주면서 증시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시장을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다 보니까 다들 답답해 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힘들어 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 상관없이 현재 시장과는 무관하게 앞으로 어떤 테마, 어떤 섹터들이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여러분들 계좌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일확천금의 길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강의를 끝까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달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만세 플러스 출발합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비대면 관련주 또 정책주 또다시 떠오르고 있는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자, 지난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풍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이번 주에 이제 크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그래도 사회적으로 파장을 준 부분은 이제 이태원에서 새롭게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인데, 내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한 160명인가 다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그동안 이제 그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통신사와 또 서울시와 경찰이 또 합동으로 그렇게 이제 전략을 세워서 극복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이번 주말 지나면 또 이제 검사 받으시는 분도 많아지고 확진자 나오고 그러면서 또 저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또 일본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갑자기 또 터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재확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잘하고 있지만 현재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를 보니까 5월 말쯤에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또 크게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지금은 한동안은 이 이슈가 계속 우리 주변에서 머무를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러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올 가을, 겨울 되면은 또 다시 또 유행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올해 연말까지 혹은 매년마다 반복될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를 기회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치료제나 뭐 백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진단키트 얘기 나오고 또 마스크나 그런 장비들 얘기 나오고 더군다나 또 더 지나가면서 이제 비대면 테마, 비대면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었고 뭐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이미 아직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드렸었던 지어소프트 같은 종목들은 제가 방송 출연한 지 벌써 2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13,000원까지 올라와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는 이미 뭐 애시당초에 돌파는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런 분위기라면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사시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저는 더 간다고 보지만 좀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저평가 비대면 관련주를 제가 또 오늘 2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기 전에 여러분께 또 알려드리고 갈 테니까 잘 기록하셨다가 다음 주에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제가 듣기로는 이 코로나 관련주는 이미 많이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다음 주까지도 이 비대면 관련주처럼 이 코로나 관련주 쪽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봐야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종목들이 그냥 막 360을 계속 오르는 건 아니겠죠. 한 번 좀 올라가다가 쉬다가 또 가다가 하겠죠. 근데 이 비대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 너무 많아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이 비대면이라고 하면은 온라인 기업이나 또 그런 이제 연관된 기업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코스닥 시장에 찾아보면은 벌써 수백 개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우리가 바이오 제약주 하면은 해당되는 종목이 정말 수백 개가 나오는 것처럼 또 하나의 그런 거대한 테마와 이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돌아가면서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코스닥 증시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우리 코스닥 지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이미 돌파를 한 상태고 지난 이제 금요일 어제 코스닥 증시의 수치가 올해 최고치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쪽이 현재로서 가장 대세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쪽 관련주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이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도 한번 이번 주 이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번 주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상 이번 주 뭐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슈를 중점으로 보기 전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일단은 뭐 증시를 봤을 때 최근 증시 자체가 이번 주 내내가 그랬죠. 일단 증시 차트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내내가 어떻게 했냐면요. 장중 내내 계속 하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장중 내내 뭐 갭으로 하락을 빠졌던 급락을 하던 대부분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 월화수목금 이 5거래일을 봤을 때 대부분 이제 고점 대비 증시가 2% 정도까지 하락을 해버리면서 많은 개인을 흔들고 가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태원 코로나 여파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코로나의 제 2차 파동이 오는지 아니면 또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다시 한번 큰 이슈가 다가오는지 이런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개인들이 아마 이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좀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과거의 코스닥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과거에도 어땠느냐? 과거에 2017년도에도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식으로 보여줬냐고 하면은 지금 늘 밑꼬리를 달면서 개인을 흔들고 올렸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대가 나오니까 급락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밑꼬리 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평대라든지 흐름,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킵니다. 추세를 유지시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2017년도에서 2018년 넘어가면서 시장의 대파동이 한번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지금 시장이 사실상의 불안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말로 시장 당장 다음 주에 본다 하더라도 또 미중 무역 전쟁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굉장히 시장 자체에 불안한 이슈가 나올 수
수 있고 과거에 2018년도, 2019년도, 20년도 3년 내내 시장을 하락으로 만들었던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이었어요. 그런 불안한 시장의 이슈가 충분히 있겠지만 뭐한다. 개인들을 털고 가는 시장일 확률이 굉장히 크고 여러분들이 털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시장의 이 대파동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월봉상이라든지 주봉상 흐름을 봤을 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지금 뭐 합니까? 3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도 3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가 나오면서 흐름을 잡아주고 급격한 상방이 나왔고요. 지금도 3년 만에 이제 돌파가 나와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다이렉트로 쏘아올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행보세와 함께 흐름을 잡은 이후에 급격한 시장의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털리셔서는 안 된다. 지금은 좀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버티셔야지만 수익률의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많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버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는 계속 뭐 다른 정책 관련주나 좀 아직 저점에 있는 부분들을 선취매처럼 이렇게 잘 짚어주시는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렇다면 방금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코로나 관련주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으로 다음 주에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이제 코로나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늘 순환매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계약 연기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 이 코로나 관련된 이 이슈들도 뭐 이게 사실상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요, 코로나 자체 바이러스도 이제 완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 계속해서 장기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인 이슈가 되면 될수록 어느 정도 이제 고점대를 치고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구간에서 리스크가 생깁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에서는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대세 상승장이 만약에 나와주면서 시장이 상방으로 흐름을 잡는다. 그러면 올라갔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 올라갔던 종목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를 10만 원으로 만드는 것보다 1,000원짜리를 10,000원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금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더 적은 자금이 들고요. 같은 퍼센테이지 10배가 올랐겠지만 분명한 게 저가형 종목이나 바닥에 있는 종목을 끌어올리는 게 더 쉽고 더 적은 자금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동일해.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자금적인 한계가 있다. 그럼 어느 정도 고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심화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올라가지 않은 섹터의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더 나을 거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3%, 5% 수익을 보기 위해서 손실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거는 지금 20%, 50% 감당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매매가 아니라 도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바닥 구간에서 차라리 아직 이제 대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을 잡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의 이슈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한번 특징주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한번 적풍 전문가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방금 뭐 비대면 관련주 이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특징주도 비대면 관련주 특징주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에 하나고 또 이번에 물리셨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종목 중에 하나인 유비케어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비케어가 최근에 이슈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닥을 쳤을 때가 이제 지난 3월 달이었는데 3월 달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실제로 이번에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터지기 그 초창기 한 2월에서 3월 그 사이쯤에 이제 휴대폰 어플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확진자들의 동선도 확인을 하고 또 일부 이제 어플 같은 경우 뭐 케어랩스 같은 데서 만드는 이제 굿닥 어플 같은 경우는 실제 거기서 이제 병원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실제 병원 가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걸 보고서 이쪽이 굉장히 핫하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반대들이 많다 보니까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죠. 일부에서는. 그래서 안 됐다가 이번에 일시적으로 정부에서 허가를 해줬고 결과를 보니까 괜찮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쪽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관련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다고도 이제 앵커님이랑 우리 강태우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고평가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가면서 시세가 정말 강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유비케어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어떤 코스닥의 조그마한 기업이었지만 녹십자 그룹의 인수가 된다라고 하면서 그 프리미엄에 더 붙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종목들은 왜 이만큼 못 올라가는데
얘만 이렇게 올라가냐? 바로 그 M&A라는 재료 때문에 이런 추가 상승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얼마 안 남은 우리 정부에서 이 비대면 의료, 그러니까 원래는 원격 의료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언젠가부터 용어로 좀 바꿨더라고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로 바꿔가지고 이번 주 이제 계속 이야기들이 나왔죠. 처음에는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은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다가 또 하루 다음에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의견 쪽으로 가게 되면서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청와대에서 이제 밝힌 상황이에요. 물론 이건 이제 극복하려면은 이제 사회적인 동의도 있어야 되겠고 반대하는 곳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국회 통과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이 종목은 3,000원대에서 13,000원까지 올라오면서 거의 주가가 4배 이상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겠고 아직 오르지 않은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비대면 관련해서 현재 바닥에서 머물러서 올라가기 지금 직전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것과 똑같은 패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전 찾아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또 준비한 종목이 또 이런 종목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이 종목 바로 유비케어였습니다. 제가 방금 차트를 보니까요. 어제장에서 쫙 올랐다가 좀 많이 내려간 모습이에요. 지금 만약 이 종목 좀 물려있는 분들 굉장히 좀 속상하실 것 같으신데요. 그분들께 좀 간단하게라도 좀 투자 조언들 해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으세요.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좋은 얘기가 있으면 호재가 있는 날이 고점이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지금 이 비대면이나 원격으로 관련주에서는 가장 이제 호재가 뭐냐면 정부에서 일단 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제 의사협회나 이제 그런 관련 기관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직은 결정이 안 난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정부의 이제 공식 입장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그 비대면 의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중단을 선언해버리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관련주는 이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구체적인 플랜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는 일시적이지만 더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반드시 빠져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과 비슷한 다른 비대면 관련주도 또 비슷할 거예요. 원격으로 관련주는 다 같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발표가 현재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고 그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특징주 궁금해집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일단은 뭐 비슷하고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들고 와봤어요. 사실상 지금 이제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비대면 관련해서라든지 뭐 지금 한국판 뉴딜 정책 관련돼 있는 이 수혜주로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제가 뭐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라라고 제가 이거를 들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게 지금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쫓아갈 게 아니라 주가는 뭐냐 사전에 선취매를 해야 돼요. 선취매를 해야 되고 이 비트컴퓨터라는 종목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종목을 제가 과거 이제 이번 연도 1월 달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MTN 방송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 소개시켜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소개시켜드렸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한 200% 이상 한 170%, 180% 수익이 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 비트컴퓨터를 소개시켜드릴 때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종목을 왜 여기서 사야 되느냐, 이 종목을 왜 사야 되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사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슈가 터져야지만 뭐한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올라타가지고 비트컴퓨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듯 했지만 다이렉트 다시 쏘아 올리는 걸 봤을 때 지금 이슈가 나와야 될 종목은 절대 죽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런 종목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사전에 차트 속에
기록이라든지 차트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선침해가 가능해요. 분명히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나옵니까?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뭐 한다? 일정 구간대에서 물량을 모아고 가는 이런 구간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대에 좀 집중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비트컴퓨터 뭐예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이미 사서 이것만 홀딩해놨어도 이번 연도 농사 끝났습니다. 뭐합니까? 계좌 수익률 벌써 200% 나와버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거는 앞으로도 정책이라든지 앞으로도 이슈는 계속 나올 거예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 것인가,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이 급등할 것인가 좀 눈여겨보신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매매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다. 오늘도 여러분들 끝까지 방송 잘 따라오면은 비트컴퓨터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수익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비트컴퓨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이 종목 뉴딜 정책 관련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지난 시간에는 몰랐어도 이 뉴딜 정책이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미 고점이어도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 사실상에 사람들이 참 재밌는 게 시청자분들이 참 재밌는 게 이게 뭘 하냐고 하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가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 MTN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종목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전 강의까지 다 찾아보면 제가 뭐라고 했느냐, 마스크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쪽으로 갈 거다. 그리고 손세정제가 갔고요. 손세정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 손세정제가 갔다라고 하면 이제 택배 쪽으로도 봐야 된다. 그리고 택배가 갔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봐야 된다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했으니까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순환매 섹터가 흘러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뉴딜 정책이 맞아요.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순환매 섹터가 돈다라는 거예요. 비트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 뉴딜 정책 중에서도 이 섹터가 또 여러 개가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갈 것인가, 고점에 있는 것을 무조건 추격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섹터가 갈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오늘 TV방송 끝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한다라고 하면 제가 그 뉴딜 정책 그 다음 섹터는 또 뭘 예상할지까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후속주까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비트컴퓨터 이미 못 산 분들 얘기했죠. 올라갔을 때 이미 사지 못했던 분들, 제가 이거 1월 3, 4일에 추천했을 때 사지 못했던 분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종목 아닌 겁니다. 이런 종목 보내주셔야 돼요. 새로운 종목을 사놓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새로운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럼 만약에 지금 아직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뭐 매도하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상의 비트컴퓨터를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질문한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어요. 왜?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거는 3년 만에 첫 돌파가 나왔습니다. 지금 돌파를 하지 못했던 구간 때 돌파 못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되게 추가적인 상방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손절가 10,000원 정도겠죠. 9,800원 정도로 잡으시고 목표가를 최대치로는 15,000원 정도까지 보셔도 뭐 무난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늘 얘기했지만 이런 고점에 있는 종목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역이고 신규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유 중이신 분들께서만 이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특징주까지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관심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바로 관심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요즘 눈에 띄고 있는 뉴딜 정책 관련주, 정책 관련주, 코로나 관련주들을 오늘 말씀을 해주실지 한번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좀 멀리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드렸어요. 그리고 흐름들도 잘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된 것 같고,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이제 5일 있잖아요.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단기 거래를 한번 해볼 만한 종목들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즘에 이제 보면은 한국산 의료기기나 한국산 의료 장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 그 바이러스의 원인이 중국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미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좀 이제 안 좋게 보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사실상 중국산 의료 장비보다 우리나라 게 더 좋다라는
이직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한국산 마스크, 손세정제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아직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레몬이라는 종목입니다. 종목명 이름 되게 쉽죠? 레몬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뭘로 유명해진 종목이냐면 마스크 소재로 많이 유명해진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사실 볼만한 종목이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톱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회사의 주가가 지난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해서 거의 쉼없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한 3배 정도가 올라왔는데 쉼없이 올라가고 있고 이 톱텍이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그 레몬의 그 모회사예요. 그러니까 톱텍이 레몬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톱텍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레몬의 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스크가 잘 팔리니까 마스크 소재 관련해서도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고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런 거에 비해서 레몬이라는 회사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고 있어요. 지난 4월 달에 23,000원까지 갔던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굉장히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이 너무나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레몬이 다른 마스크들이랑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마스크가 아니라 이 나노 필터 마스크라고 해가지고 더 거르는 부분에 있어서도 촘촘하게 걸러주고 내구성도 있는 그런 소재를 얘기를 하는데 이 나노 필터 마스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안 됐었어요, 한동안.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먼저 FDA 통과 소식이 들려오고 또 FDA 통과가 됐다는 건 무슨 얘기죠? 수출길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어제 금요일 장 끝나고 나서 한 4시경에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 전환이 나왔다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장중에 들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사시는 분들 많이 계셨겠죠. 근데 이 뉴스가 장 끝나고 나왔어요. 장 종료 후에 나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조금 올라와 있고 현재까지 저는 아직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가 바로 5월 15일이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일이었기 때문에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나온 기업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대부분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이 기업은 나름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갔다는 거는 너무나 좋은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라는 거는 1월 달에서 3월 달까지의 실적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마스크가 많이 팔린 거는 한 3월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은 사실 실적이 그냥 평소랑 다름이 없었고 3월 달에 대박을 쳤는데 그거 가지고 흑자 전환이 됐을 정도면 현재 4월하고 5월도 잘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6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2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레몬이라는 종목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제 비슷하게 가는 종목으로는 뭐 50이나 KM 같은 종목들이 마스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KM 같은 경우가 특별히 좀 강했죠, 최근에. 바로 14일까지도 고공행진을 했는데 비슷한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레몬은 아직 좀 덜 올라간 종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레몬을 사실 분들은 가격 전략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가가 얼마가 형성될지는 아직 저도 모르죠. 알 수는 없지만 시가 밑으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예상하는 목표가는 19,000원. 그리고 손절가의 경우는 15,500원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개장 후에 천천히 시가 밑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되겠고 왜 제가 19,000원을 설정을 했냐면 지난 4월 8일 날 주가가 23,000원까지 올라갔던 바로 그날이었는데 그날 2만 원대 위에서 굉장히 많은 개인들이 매수했던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 2만 원대 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빠져나오려고 지금 노력하시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2만 원까지 가면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9,000원에서 미리 팔고 나오시면 된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다음 주 투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방금 관심주로 이렇게 레몬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나노필터 마스크 이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모든 마스크 관련주가 상승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도 마스크 관련주보다는 그래도 뭐 치료 관련된 이런 제약 관련주 쪽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한마디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실까요? 제약이랑 바이오 쪽 네, 말씀하신 그쪽이 거죠?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아닌가요? 왜 그러냐면은 의료 기기나 장비 쪽은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치료제 쪽은 이 실제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백신 같은 경우는 실제 백신이 나오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관련주를 막 5년씩 투자하라든지 10년씩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눈앞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잡아보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의료기기나 장비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정말 멀리 본다고 하면 바이오, 그러니까 제약주, 어떤 치료제, 백신 이쪽도 좋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최근에 명문제약이나 이런 일부 제약주들 주가를 좀 보시면은 갑자기 조용히 있다가 이번 주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상한가를 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약주가 지금은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한데 실제 이제 뭔가 결과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원래 이 기대감으로 투자하는 거는 맞지만 결과물은 없기 때문에 이쪽은 만약에 투자하다가 그 재료가 사라져버리고 이슈가 사라지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 지금은 실적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의료 장비 쪽을 보자. 그리고 제약주나 이쪽은 물론 투자는 괜찮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관심주 바로 레몬이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단기적 관점으로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고 계십니다.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 첫 번째 관심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이제 뭐 아실 거예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고 이 종목 자체를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장에도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또 있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와 이제 현대의 만남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세기의 그래도 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 그래서 대그룹이죠. 대그룹이 이제 두 그룹이 함께 손을 잡고 이제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이쪽으로 좀 진출을 해보겠다. 좀 다시 한번 좀 성장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셨을 때 여러분들 지금 이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이제 300조 이상 투자한다 했을 때 굉장히 시장에 많은 상승이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 관점과 함께 지금 이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섹터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도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일단 차트를 좀 추가적으로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뭐 과거에도 이미 전기차로 한번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에 숨고르기가 들어왔던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진짜 충분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봐야 될 건 뭐냐? 코스모 신소재가 과거에도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지고 왔느냐? 과거에도 거래량을 한번 제대로 터트려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큰 상승 파동이 나왔다라는 걸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 이전에도 한번 뭐가 나왔느냐?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거래량을 터트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대파동이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 한번 조정이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봐야 될 거는 과거에 있던 거래보다 지금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대가 지금 물량을 좀 털어주는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새로 이제 여기서 물량을 털어가면서 개인들도 털면서 물량을 좀 털었다가 다시 한번 2차 매집이 들어오는 파동이 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어마어마한 거래가 나와주고 최근 차트를 확대해봤을 때도 뭡니까? 과거에도 거래가 최근에 나와주고 급등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왔다가 주가가 단기간에 뭐 몇 퍼센트 수익 안 난 것 같겠지만 이 구간이 50% 수익입니다. 과거에 이제 숨고르기 나오고 50%가 올라갔던 자리가 지금 똑같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급등과 함께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숨고르기가 나와주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물량을 한번 모아가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간대 흐름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전기차 관련된 이슈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 뭐 삼성과 현대가 맞잡았다가 손을 잡았다.
나왔다는 것 자체가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런 구간대에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흘러갈지를 좀 지켜보면서 아직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 움직임이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날 당일에 상한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숨고르기 이후에 충분히 2차, 3차 파동까지 연결될 수 있는 관점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모 신소재 역시도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서 지금 이제 뭐 매수가는 일단 시가 이하에서 여유롭게 매집을 좀 할게요. 개인적으로는 뭐 11,000 아래에서 한 9,000원 이 사이에서 이 몸통에서 물량을 모으면 되겠지만 일단 얼마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시가 이하에서 뭐 갭이 뜰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보시고 목표가는 일단 전 개인적으로 15,000원까지 좀 드리고 싶어요. 15,000원 정도 구간대에서 12,500원 정도를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15,000원에서 20,000원 정도까지 다시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5,000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라. 손절가는 조금 이제 크게 잡을 겁니다. 과거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기 직전 구간, 급등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 8,000원 정도까지 손절가 잡고 가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코스모 신소재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 종목은 워낙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말씀처럼 과거와 비슷하게 최근 거래량이 크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미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뭐 지금 들어가면 좀 길게 가야 되는 종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일단 뭐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완전히 최바닥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무릎이라든지 발목에서 살 수 있는 종목이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사실상 최바닥의 종목은 아니겠죠. 최바닥의 종목은 아니지만 다만 여기서 수급이 붙어줬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발목에서 무릎 정도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그 구간대에서 산다라고 하면 그나마 수익을 좀 빠르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지금 소개시켜드린 거고 어차피 지금 이 정도 급등 나온 거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올라간 거 아닌가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의 주가가 올라가면 200%, 300%, 400%도 올라간 게 주가입니다. 그 과정에서 30%짜리 급등이 한 번 나왔다고 해가지고 30% 뭐 20%짜리 급등이 한 번 나왔다 해가지고 이 종목이 당장에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올라갔다가 숨고르기 이제 쉬었다가는 구간대인 거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 흐름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신 바로 이 종목, 바로 코스모 신소재였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8,0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또 관심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비대면 그리고 이제 의료 장비 쪽으로 좀 네. 보고 싶은데요. 아까 좀 전에 이제 마스크 쪽 말씀을 좀 드렸다면 이번에는 좀 본격적인 의료 장비 쪽, 의료 소재 이쪽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두 번째 가지고 온 종목은 현재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휴온스라는 종목입니다. 휴온스가 요즘에 안 그래도 한국산 의료 장비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호재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 종목 역시 제가 조금 전에 소개드린 레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들이 많이 큰 상태인데요. 일단 주가를 차트로 우리가 먼저 만나보게 되면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주가가 작년 2019년도에 주가가 거의 뭐 7만 원 선 근처까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전년도에는 이제 9만 원짜리 종목이었어요.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회사 이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왔던 그 이제 재무 상태 실적을 보게 되면은 휴온스라는 기업은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팬데믹 현상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출액 증가와 매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꽤나 알짜 기업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주가는 딱 봤을 때 이게 매년 돈을 버는 기업의 차트는 아니죠.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올해도 많이 힘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3월 달 이 구간에서 굉장한 거래량을 유방을 시키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코로나19에도 전혀 타격이 없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별로 없었다. 왜 그러냐? 이 회사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보톡스에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여러분들 다 받고 계실 거예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는 소비처가 원래 이제 그 우리 주변의 상권에서 그런 것들 사용해서 같이 이제 소비를 늘려보자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성형외과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지금 일부 병원 쪽에서는 오히려 진짜 대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휴원수 역시도 같은 재료로서 뭐 그거를 노린 건 아니지만 좋은 실적에다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업황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시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병원 갈 사람들은 다 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현재 이 보톡스 쪽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메디톡스. 이 메디톡스의 이 제품이 현재 품목 허가가 취소가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메디톡스 쪽에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다른 휴젤이나 휴온스나 기타 등등 비슷한 업종에 있는 다른 기업들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종목 선침에 들어가는 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자, 투자하실 분들은 얼마에 들어가시면 좋을까요? 이미 주가가 좀 올라온 감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급하게 따라잡지 마시고 항상 저희 종목은 시가 밑으로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저는 6만 원 잡아드립니다. 목표가 6만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기억하기 쉽게 5만 원 잡아드리니 다음 주 월요일 시가 이하 분할 매수 어디까지 5만 원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시고 5만 원 이탈한다. 아쉽지만 그러면은 요거는 매도하시고요. 잘 지켜준다고 하면 6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휴온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에 대한 성장성과 또 메디톡스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따라서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만 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관심주입니다. 바로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해드릴 종목은요. 그래도 지금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되는 여기에도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를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느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 중국과 이제 뭐 다시 이 무역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 최근에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지 이런 뭡니까 이제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한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 미래생명자원 역시도 과거에 이제 대두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돼 있는 여기에 대한 수혜주로서 좀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최근에 다시 한번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늘 역시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계속해서 하락하던 종목이었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늘 차트 속에 어느 정도 정답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래생명자원이 지금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정확하게 하방 추세를 이제 4년 만에 끝내는 관점입니다. 지금 4년 만에 이제 돌파가 나와주고 끝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돌파가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라고 하면 강력한 상방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점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으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한번 눈여겨 보시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는 만큼 충분히 뭐 들고 가셔도 괜찮겠고요.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을 떠나서도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좀 이제 계속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아직까지도 이 돼지열병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 이슈까지 만약에 나와줬을 때는 추가적인 급등까지 좀 노려볼 수 있다는 점까지 좀 생각하시고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도 역시나 뭐 시가 이하에서 여유롭게 매수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3,250원 아래서는 좀 더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목표가 역시나 좀 크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이번에 뭐 하방 추세가 끝나고 대파동까지 노려볼 수 있는 목표가인 5,000원대를 뚫어낸다고 하면 더 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5,000원 정도까지 최대치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짧게 2,700원 정도 짧게 이탈한다고 하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 종목은 뭐 미중 무역 전쟁 수혜주였던 것 같고 또 전에는 뭐 삼성하고 또 현대전기차 수혜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우리 특징주 때는 뭐 뉴질 정책 관련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을 말씀을 해주셨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공략을 하는 것들이 좋은지 이 부분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상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시장에서 큰 이슈를 받고 제일 크게 갈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정부 정책이 들어와져 있는 그런 종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종목이 굉장하게 큰 파동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뉴딜 정책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도 준비를 했습니다. 최대치의 엄청난 상방, 지금 이제 비트컴퓨터와 같은 이제 흐름을 가지고 가면서 큰 폭의 시세를 노릴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끝나고 2부까지 넘어오신다라고 하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잡아야 될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 되겠다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부 강의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었고요. 매매 전략은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잡아주시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2,700원으로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다음 주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먼저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 여쭤볼까 하는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 저는 이제 다음 주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주변국들의 상황을 좀 보시면 미국의 다우 지수, 그리고 중국의 상해 종합 지수, 한국의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흐름을 좀 보면은 실제 미국이 이제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막상 증시는 중국 증시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가고 있고 미국 증시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대부분의 요인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미국에서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 때문에 우리도 나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시장이 서로 다르게 가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그쪽보다는 우리 쪽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코로나에 대한 우려는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태원 사건도 마무리가 되고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특히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그동안 부담이었던 실적이라는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악재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최근에 1, 2주 사이에 특별히 이유 없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이 실적이 원인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안 그래도 공개 방송에서 계속 설명드리면서 하락장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제가 오늘 방송 이후에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밤 10시, 좀 늦은 시각이지만 그 시간에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께 다음 주에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일정들과 또 거기에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오늘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다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들, 전략들을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 하루도 빠짐없이 공개 방송을 최근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계속 달라지는 시장 이슈에 대해서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여러분들이 1시간만 방송 시청하시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략들과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꼭 늦지 않게 찾아와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적풍 전문가님께서 월요일장 바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일요일 밤 10시 무료 방송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월요일 크게 수익 줄 수 있는 종목과 전략들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전략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일단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이 다음 주 전략. 근데 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다음 주를 봐야 될 때가 아니에요. 시장이 지금 대세 상승 대파동이 다가오는 이 구간대에서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3일만 보고 매매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계좌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요, 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만에 돌아오는 일확천금 인생 역전의 기회까지가 지금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지금 여러분들께서 해야 될 거는 앞으로 어떤 종목이 대파동을 가지고 올 것인가를 찾아야 된다. 100%, 200%, 300% 이런 수익률이 정말로 거짓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수익률이었고요. 2017년도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의 대파동이 왔을 때는 1000% 이상의 수익이 나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의 기회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어떤 것이냐, 이 종목들을 매집을 해나가면서 주워나가는 시장을 좀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TV방송과 함께 TV방송 끝나고 넘어가는 2부와 아니면 끝나고 온라인 방송까지 들어오신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대세 상승장을 준비할 것인가, 수익률의 극대화를 가져갈 것인가, 과연 국가에서 밀고 있는 정부 정책은 어떤 것들 위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복지까지 얘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들 끝까지 따라오시고 TV 방송 끝난 뒤에 온라인 방송까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시 온라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쓰고 계시는 모바일 PC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수익 맛의 4글자 검색하시면요. 지금 보이시는 저희 홈페이지 창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보시면 저희 강태공 전문가님의 얼굴을 확인하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방송 보기 버튼을 통해서 오늘 3시 다음 주 선취매할 수 있는 그 종목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또 오른쪽 보시면은 우리 적풍 전문가님의 얼굴도 확인해 주시고요. 일요일 밤 10시 방송까지 함께해 주시면 다음 주 큰 상승 예상되는 그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는 2시 잠시 후에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